이제 귀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2026년도에 귀여를 새로 한다. 그러니까 경험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는 3톤으로 귀여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몇 톤짜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양미리도 꽝꽝 얼었네요. 맛있을 거야, 알면. 대박. 지지난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시오를 촬영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여기 동해배랑 이제 서해배랑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시오를 3톤으로 한 이유가,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고 그냥 길이를 길게 만든 이유가, 동해에 있는 낚시배들은 한쪽 라인에 서서만 거의 한다, 낚시를. 그래서 폭을 넓히는 것보다 길이를 넓히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다. 아니지, 폭을 넓혀야지. 한쪽에서만 쓰는데? 봐봐, 배가 넓적하면 덜 쏠리잖아. 근데 아. 배가 이렇게 우측하면 한쪽에서 더 많이 쏠리잖아. 아,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서해배들은 양쪽에서 낚시를 보통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동해에서는 큰 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고성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977이 있대요. 조업하기에는 977이 되게 애매한 사이즈야. 낚시배로서는 제일 좋은 거고. 낚시배에서는 일단 손님들 입장에서는 넓게 쓰니까 좋지. 넓으니까 좋긴 좋은데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왜냐면 성화가 내가 알기로는 977이 한 거의 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내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면 뭐 해도 상관없지만, 정해진 돈 안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다. 요 말씀이시구나. 비효율적이지. 근데 이거는 도로시오 선장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5톤이 가장 적당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봐도 또 5톤이 하시더라고요. 낚시배만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난 5톤도 좀 크다고 생각해. 한 3톤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아, 낚시배로만 운행하기에는? 그러면 도로시오 선장님이 적당한 사이즈는 맞네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왜냐면 투자 대비 허가가 싸다면 모르겠는데 허가도 비싸고 배값도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신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차이가 많거든. 3톤이랑 5톤이랑. 예를 들어서 3톤이 지금 8명을 태워가지고 나가자. 근데 5톤은 11명을 태워가지고 나가. 3명을 더 태우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5톤도 11명을 다 못 태워. 비좁아서. 한쪽으로만 쓰기 때문에 양쪽으로 쓰면 널널한데 거의 다 열의 열은 한쪽으로만 세우거든. 아, 3톤이나 5톤이나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렇지. 물론 이제 승선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977도 마찬가지야. 여기 강릉에도 977이 있기는 있는데. 아, 그래요? 친구가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도 내가 알기로는 15명인가 16명 이상 안 태우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도 훨씬 많이 태우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손님을 예를 들어서 내가 11명을 태우고 977이 뭐 15명, 14명 태운다고 치면 3, 4명 더 태우면 하루에 인당 10만원씩이니까 그러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더 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배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더 비싸거든. 그러면은 몇 번을 더 태워야 되는 거야. 5톤이랑 3톤도 한 그 정도 차이 나. 한 2억 정도 차이 나거든. 그러면은 3톤에서 5톤에서 뭐 두세 명 더 태우려고 2억을 투자하는 거는 좀 아닌 거지. 그 3톤이 제일 스탠다드하긴 하네. 그렇지. 왜냐면 허가값도 사실 3톤까지는 어차피 증톤이 되니까 막 엄청 비싸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낚싯배를 하시는 분들도 조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연승 조업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업을 해서 위판을 찍고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뭐 혼자 나가서 낚시도 하고 뭐 지가리를 하든 주나도 하고 해야 되는데, 977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조업한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나도 솔직히 이거 맨날 혼자 나가서 뭐 낚시하고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기름값도 그렇고. 예전에 3톤 할 때랑 5톤 할 때랑 그때 3톤 맨날 끌고 나가서 막 혼자 놀러 다니고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했는데 어차피 뭐 크게 부담이 안 됐거든.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내가 승용차 끌고 다니다가 덤프트럭 끌고 다니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뭐 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고. 아, 뭐 그것도 차이가 나요? 그럼 배 보험료 차이가 엄청 나요. 국가에서 보조해줘도 보험료가 엄청 비싸. 근데 이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또 그런데, 내가 낚시를 이제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게 손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모르겠어. 이거는 동의를 왜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77 같은 경우에는 한 6, 7명에서 독배 나가자 그러면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 5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8, 9명은 돼야 독배 해주세요. 그렇게 뭐 해드릴게요 하는데, 3톤 같은 경우는 5, 6명만 해도 독배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977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인원을 채워서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독배가 아니라 뭐 그냥 내가 체험 낚시하는 사람이다. 체험 낚시를 해도 마찬가지고. 왜요 그건 또? 체험 낚시 보통 인당 5만원씩 받잖아.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한 4-5명만 오면 나가는데 977을 끌고 20만원, 25만원 벌려고 4-5명 태우고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장 입장. 근데 내가 손님 입장이면 배가 좀 크고 이렇게 쾌적하면 좀 좋지 않는. 그게 내가 설명을 했잖아. 너 아는 지인이 5명이 왔어. 근데 네. 나한테 와서 난 낚시 나갈 수 있어요. 4배에 5명 타면 되게 쾌적하고 넓지. 근데 내가 만약 977을 하고 있는데 5명이 와가지고 갑시다 이러면은 5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최소한 8-9명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다 보니까 쾌적함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독배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사님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에도 977로 나가고자 하고 이제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타야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사실 돈이 정말 많아서 독배 그 비용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내고 내가 그치. 혼자 다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되는데. 작은 배들이 그런 체험 낚시 손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예약을 안 하고 주말에 놀러 왔다가 낚싯배 나갈 수 있어요. 가시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부실질은 좀 힘들다고 봐야지. 예약을 다 해가지고 인원을 채워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구질질이 안 좋은 것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어? 나는 특히 더 안 좋은 게 조업하기 되게 불편해. 배가 커서 양미리하기에도 너무 커. 양미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건 5톤이야. 일단 요거는 오해하실까봐 제가 중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내 정말 기준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생각이 선장님들마다 다 다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보 선장님의 생각 참고만 이제 하시는 걸로. 그리고 977 정도면은 뭐 통발배 해가지고 수심 깊은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개발이에서 그물을 막 엄청 많이 부리고 선을 한 3-4명씩 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 선장님의 어떤 성향과 생각이랑 안 맞는 거지, 또 다른 선장님한테는 이게 되게 맞는 걸 수도 있고 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문진에 개 잡고 이런 배들은 977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옆에요? 주문진에 많이 있지. 개 잡고 이렇게 좀 수심 깊은 데 들어가는 배들이 많은데 연안 작업하기에는 배가 커. 그리고 양미리 조업하고 이럴 때 5톤 이상 되면은 되게 불편해. 대부분 보면 3톤에서 5톤이야. 파도 치는 날에 안정감은 있겠지. 아무래도 배가 기니까 폭이라든지 배가 기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귀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2026년도에 귀여를 새로 한다. 그러니까 경험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는 3톤으로 귀여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몇 톤짜리를 하실 거예요? 난 5톤짜리 될 것 같아. 사구가 제일 가장 이상적인 배인 것 같아. 동해안에서는 그물 작업을 한다면 작업 위주로 할 거면 사구로 가는 게 맞고, 낚싯배 하면서 혼자 설렁설렁 하기에는 3톤이나 좀 적당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청선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제 기어를 쭉 해오시면서 중간중간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간중간이 아니라 항상 힘들어. 기어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어. 나는 한 번도. 뭐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거의 7년 차니까 이제 원금 상환을 이미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상환을 다 했다가 또 다시 또 냈다가. 원금 상환을요? 왜냐면 배를 계속 바꿀 때마다 그건 무조건 상환 조건이거든. 배를 바꾸면 무조건 상환해야 돼. 그거는 팔았으니까 상환한 거니고. 그래야 네네. 이제 지금은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10년 남았잖아요. 그 아니 시간이. 5년밖에 안 남았어. 5년 안에 다 갚아야 돼. 5년 거치 10년 상환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금마다 다 틀린 거. 그건 좀 약간 부담감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씩. 이자 포함해서 한 그 정도. 근데 나가는 돈이 월급 줘야 되고 로또, 그리고 그치. 또 여기 기름값 나가고 운영하려면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못해도 한 800~900만 원 최소로 잡아도, 최소 1,0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빚을 내야지 또.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기호 웬만한 멘탈로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아니 젊어도 최대한-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최대한 자금 없이, 나는 그래도 처음에 투자금이 반은 있었어. 반 있었는데 그것조차 없이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쵸. 나는 완전 비추야. 최소한 1억은 있어야지.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조그만 가게를 하든 치킨집을 하든 뭐 뭘 하든 그 정도는 투자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예 뭐 1,000만 원도 없이 시작하려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 근데 리스크가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상환되면은 배 넘어가는 거 되게 많아. 배를 타보면 거의 열에 9분 이거는 내 직업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결정하실 때 되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 바닷가 파도 치는 날에 한번 새벽에 같이 나가면 솔직히 우리는 뭐 일상에 있는 일이니까 신경 안 쓰는데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멀미 때문에 진짜 죽을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냥 가시더라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단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면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오셔서 배 태워달라.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거든. 왜냐면 이제 첫째가 안전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학원은 아니니까 사실. 그렇지. 근데 또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분들의 어떤 입장은 약간 요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도 도우면서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월급으로 받으면서 일도 아니 근데 익히고 네. 돈 안 줘도 되니까 좀 태워달라 일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셔. 많으신데 그때 이렇게 배를 뭐 한두 달이라도 타보고 그러고 오시면은 일단은 먼저 겪어보시고 그리고 절대 서해안이랑 동해안은 다르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해안은 그렇지, 네. 진짜 서해랑은 완전 다른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요런 내용을 지금 이제 초보 선장이가 나누고 다른 선장님들과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 목적 자체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여를 하실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미리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흘러가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비난이나 어떤 욕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 제가 어디 보다가 되게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넘어진 자를 욕하지 마라. 그들은 가려고 했을 뿐이다. 멋있지 않아요? 이 문장에 꽂혀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선생이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어쨌든 간에 도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난 하루에 한 6번씩 넘어져.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나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고 나는 그냥 천직인 것 같아. 너무 좋아. 바다 나가는 게 너무 좋고 가서 고기 잡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럼 오늘도 끝인사.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